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해외 동포 여러분, 또 북한 땅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부도간 사람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집값 잡는 정책을 초반부터 해야 한다. 뭐 잡는 정책이라고요? 집값 잡는 정책을, 한마디로 부동산 정책을 초반부터 해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정권별로 서울 아파트 상승 변화 추이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 때는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예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29%입니다. 29%. 상당히 좀 올랐습니다. 29%.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때는 52%가 올랐어요. 52%요. 그러니까 경실련에서 전번에 조사해서 발표한 거 보니까 우리나라 역대 정치인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땅값도 많이 올라버렸어요. 서민들은 살려준다는 게 진짜 살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집값 고공행진은 나라 망하는 전주곡입니다. 전주곡이에요. 집값 고공행진은 나라 거들날 전주곡입니다. 집값만 올라가면 이제 나라 망해요. 집값 고공행진은 나라 끝장날 사실은 전주곡입니다. 전주곡. 왜냐하면 집값이 올라가면 모든 것이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고, 서민들은 박탈감에 빠져서 그때부터서 이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하는 자의 갭이 엄청나게 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한테 땅값이 전국적으로 올라가지고 서민들은 살 수가 없어요. 농민들은. 그동안에 가진 자는 되지만은 그런 정책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엉터리 중에 엉터리야. 엉터리야, 엉터리. 집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면 서민들은 100년을 가도 집 하나 장만하기 어렵게 되고, 또 집 가진 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못된 놈으로, 어떤 면에서는 가진 자로 해서 세금 폭탄으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이, 참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 모 대통령 아들 김땡땡 의원은 꼼수로 집을 여러 채 사서 놔뒀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를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아버지 대통령의 얼굴에 똥칠하고 있어요. 먹칠하고 있어요. 아버지 대통령의 얼굴에 그렇게 험악한 이미지를 주면 되겠습니까? 집값 문제는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정권 초기에 잡지 않으면 이것은 잡을 수가 없어요. 집값 문제는 정권 초창기부터 철저히 대비해야만 이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얄팍한
수법 가지고는 절대 안 잡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별 수를 다 써도 풍선 효과로 정책보다 시장이 앞서가는 형국을 맞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으로 거주 공간이 포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정책 발표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국토부의 유능한 공무원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국토부에서 월급 받고 사는 전문가들 밥 먹고 뭐 하십니까? 대학 나와서 그렇게도 뭘 모르냐고요. 하기야 대통령 중심 국가에서 대통령의 정책 의지나 또 디자인이 없으면 괜히 설쳐봤자 미운 오리새끼 돼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저 그냥 넘어가기도 할 겁니다. 주택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주택 문제는 적어도 3년은 앞서서 해야 됩니다. 주택 문제는 한 주택 갖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국토부 장관이 처음에 그랬죠. 주택 2개 간 사람 다 팔아라. 그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수요가 공급이 돼야 돼요. 수요 공급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주택 문제는 청와대 근무하는 공무원을 그저 지어 짠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몇 개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나라 살림은 가정 살림하고 달라요. 저는 교회 목사로서 그래서요, 적은 교회를 운영하는 것과 큰 교회 운영하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큰 교회 부목으로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중간적인 교회 가도 목회를 그저 잘한 것은 경영을 큰 교회에서 배웠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모든 것은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큰 그림을. 주택 문제는 국회의원 괴롭힌다고 사실은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자유시장 경제 해야 되는데 뭔 짓거리입니까? 난 아까 김땡땡 참 모 대통령 아들이었지만 어쩐 면에서는 죄 아니에요. 죄 아니. 정당합니다. 정당해. 내 돈 가지고 내가 사는데 민주국가에서 국가에서 정책을 잘못한 거예요. 정책을. 여기가 어디 공산국가입니까? 여기가 어디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여기가 전체 국가입니까? 국가에서 정책을 잘못하고 있어. 공급을 미리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권 초기의 주택 문제는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져야지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에요. 더욱이 현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적폐청산과 이념 정치에 빠져버린 것이 이게 큰 잘못입니다. 적폐청산은 정책하면 안 돼요. 그것은 따끔하게 혼낼 사람은 혼내야 돼. 이념 정치도 빨리 끝을 내야 돼. 빨리. 우리가 지금 70년 동안 지금 일본 식민지에서 나와가지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좌판이 우판이. 저는 기가 막히고 또 기가 막힙니다. 지금 어떤 세상인데 진짜 공산주의는 지금 쓰레기통에 안 갔습니까? 근데 다시 그걸 부활시키려고 그래. 자, 김일성 주체 사상은 북한이 잘 삽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거 본받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정직하게 하자는 목사입니다.
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에요. 저는 정직하게 바르게 하자는 목사예요.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도 모르고 그 아까운 시간을 문재인 대통령 그 제일 취임식 날 연설한 대로 하면 문재인 대통령 역사의 길이 빛나는 참으로 훌륭한 문재인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정부 꾸리고 나서 개판 쳐봐, 개판. 이건 개판도 보통 개판이 아니에요. 얼마나 저는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적폐청산이나 이념 정치는 앞으로 5년이 아니라 어느 분처럼 20년 정도 하면 몰라도 나라 거들려고 끝장날 겁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니까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나라가 지금 요지경입니다. 요지경. 한마디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너무 저질 정책이야. 나는 우리 김현미 장관의 책임만 모두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책임을 다져야 돼. 대통령은 무한 책임을 져야 돼. 나는 장관들이 물론 대통령의 건의를 해야 맞겠지만은 일단은 대통령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초반부터 5년 동안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집값은 세금으로 절대 잡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공급이 있어야만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집값은 재건축, 실거주 요건 강화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집값은 임대차법 개정해서 4년간 임대 차파 안 올리게 그거 해결 방법입니까? 전체주의 국가입니까? 나는 정책하신 분들이 좀 약간 또라이 아니면 유치원도 안 돼. 유치원도 실력이 그렇게도 몰라서 뭔 정치합니까? 집값은 대출 규제 강화와 보유세 인상으로 절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집값은 노태우 대통령이 잘했다고 봅니다. 그분이 신도시를 미리부터 계획해서 밀어붙인 거예요. 집주인은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어차피 서민들만 코피 터질 일입니다. 집값 규제 정책은 집주인은 못된 놈으로 매도해서 세금 폭탄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 사실 자유민주국가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하게 해야지 지나치게 국가에서 전체 국가가 다니는데 해봤자 지금은 자유의 맛을 봐서 절대 독재 안 돼. 지금은 옛날엔 되는데 지금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 정신 빠진 김정은이 곧저것 무너질 겁니다. 안 돼. 지금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뭐 독재하도록 놔두고 지금 그런 때가 아니. 누가 싸지고 그래. 왜 불행한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십니까? 대통령은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대통령은 통큰 정책을 디자인할 줄 알아야 돼요. 대통령은 멀리 내다볼 줄 안목이 있어야 돼. 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그래서 저는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운하를 포괄적으로 정직하게 해서 일자리는 물론 관광 인프라, 유실수 심기 운동가, 명품 도시 7개를 만들어서 대우나 혜택도 누리고 수도권 집중화도 분산시키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최첨단 도시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좋은 환경에 여건에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봅니다. 4대강 만들어서 애물단지로 놔둬버리면 국가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나는 박근혜 대통령도 잘못했다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도 물론 당에서 대통령 서로 이제 이명박 씨하고 다툴 때에 아킬레스건을 안 건드려야 되는데 지나치게 영린을 건드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한이 맺히다 보니까 물론 그렇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국가를 이해하지 감정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이 대우를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거 뒷조사하는 데만 막 정신 빠르다가 또 나중에 결론은 아무것도 없더라고. 또 먼지거리니까 먼지거리.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지금 이제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예 이제 애물단지로 취급해버리니까 제가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4대강 정비해 놓고 그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될 텐데 애물단지 취급해버리면 국가 손실이 얼마나 크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늘 양쪽에서 다툼이 있겠습니까? 현 정부가 이대로 가다가는 갈수록 집값은 난간에 부닥치고 집값은 대량이 더 올 것이고 국민들의 아우성이 더 클 겁니다. 차기 대통령은 이 문제를 정직하게 풀 영웅이 나와야 돼. 이 문제를 정직하게 해결할 영웅이 나와야 됩니다. 이 문제를 정직하게 마무리 지을 영웅이 나와야 돼. 올해는 중국에서도 상당한 인구가 좀 유입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왜냐? 우리나라가 의료 인프라, 우리나라가 상당한 나라예요. 지금 정치가 개판치고 있지. 우리나라는 튼튼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을 비롯해서 우리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석권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가진 자로 매도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국에서도 많이 올 수 있다고도 봐야 됩니다. 많이 올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새만금을 세계적인 실버타운과 그 다음에 세계 금융 허브 센터로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통일이 되지 않으면 빨리 DMZ 그 금방 개발할 수도 없고 또 그동안에 묻혀있는 지뢰 때문에 빨리 그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나중에는 평화의 공원으로 UN 참 앞으로 건물이 UN이 그쪽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그래서 빨리 대우나를 정식으로 최첨단으로 만들면서 인구를 분산시키고 삼천리 밤도 금수강산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집값 잡는 문제를 미리서부터 계획하시고 집값 잡는 문제를 정책적으로 하시고 초반부터 실시해야 됩니다. 앞으로 갈수록 심화될 일이 서울 집값 문제입니다. 하루빨리 정책 당국자들은 밑구름을 크게 그리고 아무쪼록 국가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통일 대통령이요. 한국에 때가 오면 상상 초월할 집값에 대리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주택 문제만큼은 마음 편하게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주택 문제만큼은 포근한 보금제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혹시라도 제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아무쪼록 졸업식이라도 멋지게 아름답게 지역별로 해서 전국적으로 100만 호를 만들어서 집이 없어 자살한 사람이 있다든지 집이 없어 결혼을 해도 거처가 없다든지 집이 없어서 아무쪼록 이리저리 쫓겨다닌다든지 그런 일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저는 이명박 대통령 때에 사실은 대운하를 아울러서 문재인 대통령 때 지금까지 252조를 빚을 국채를 냈는데 200조만 가지면 몇 조? 200조만 가지면 300만 호도 건설할 수 있어요. 300만 호도.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은 3년 동안은 무료로 살 수도 있든지 한 달에 딱 3만 원만 주고 3년 동안은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100만 호, 300만 호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대통령의 통큰 결단만 있으면, 저의 책 보세요. 워킹 푸어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 성경에 나오는 피난처, 한마디로 말해서 대비처죠. 그래서 임시거처죠. 임시거처 성경에 나옵니다. 도피처. 도피처식으로 3년 동안은 거기서 귀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서 삶의 터가 되면 국가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그 사람에게 영구 임대라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집값을 넉넉하게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도 아무것도 안 되고 지금 태릉 같은 데도 좀 녹색 공간을 서울은 최대한 해소는 안 된다고 봅니다. 녹색 공간을 다 없애버리면 서울이 어찌 되겠습니까? 차기 대통령은 큰 그림을 그리고 집값 문제만큼은 아주 멋지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반드시 나와야 되겠어요. 저는 목사로서 정부 정책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결론 마칩니다. 집값 문제는 절대 정권 초기부터 하지 아니하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차기는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아무쪼록 지혜를 가지고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겠어요. 대통령을 잘 선출해야 돼. 그러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그런 찬양이 집집마다 울려 퍼지게 될 겁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정직정치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정직정치 복되고 즐거운 대한민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 계신 것만해도 감사하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계신 것만해도 감사하고, 오늘까지 여러분이 이 방송 듣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구호함을 좀 마치겠습니다. 차기는 집값 정책을 초반부터 실시할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뭉치자! 나가자! 하나 되자! 오늘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